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과목이죠. 물류관리론에 있어서 물류의 개념, 그리고 물류 관련된 학자가 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파트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는 크게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로지틱스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구별을 하고 있죠.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은 전통적 의미의 물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지틱스는 현대적 의미의 물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시험 기출과 관련된 데 보면은 이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대부분 다 로지틱스의 개념으로 해서 물류의 개념이 정의가 되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로지틱스의 개념으로 해서 물류가 적용이 되고 있죠. 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은 일반적으로 원재료가 생산 공정에 투입돼서 제조 생산이 되어서 완제품이 되어서 출하해서 소비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운송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하역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전통적 의미의 물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물리는 좁은 의미의 물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이제 재화하고 용역의 흐름을 뜻을 하는 거죠. 반면에 요 넓은 의미, 요 넓은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CM 공급 체인만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 외에 원자재가 공급이 조달되어지는 것, 이것도 포함을 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에는 전체적인 물류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개념까지 전부 다 합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물류로서 물류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개념에는 단순하게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 외에도 원자재 조달, 그리고 물품 자체가 반품이 된다든지 회수가 된다든지 폐기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 전부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물류는 공급 체인만 관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흔히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부르죠. 자, 공급 체인만 관리는 뭐냐면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체의 물류 흐름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관리 기법을 뜻하죠. 그래서 물류 파트너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 흐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해서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조절하는 이런 전체의 개념을 이제 공급 체임망 관리라고 부릅니다. 자, 공급 체임망 관리는 나중에 뒤쪽에 가서 아예 한 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은 제일 뒤쪽에 이제 공급 체인망 관리는 별도로 이제 하나의 챕터가 형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SCM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암기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지나게 되면은 공급 체인망 관리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적 의미의 물류의 개념은 이제 로지틱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이 로지틱스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흔히 병참 시스템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전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식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잠자리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총알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 무기들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부대를 병참부대라죠. 그래서 원래 군사 개념이고 이 병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로지틱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이제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공급하는 일련의 활동의 개념으로 해서 개념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로지틱스라는 개념을 이제 물류의 개념으로 해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개념은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로지틱스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넓은 의미 물류하고 좁은 의미 물류의 개념의 차이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 외에 상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류. 상류는 주로 물품 외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 이런 서류의 이전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흐름을 이제 상류라 불러요. 그래서 상류하고 물류는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의 개념에는 서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권리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물류의 개념하고 상류의 개념 비교하는 게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류의 개념하고 물류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 그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진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리고 최근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물류 관련 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떻게 물류의 개념을 정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하나의 보기로 많이 등장해요. 물류와 관련된 개념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때 보기 1, 2, 3, 4, 5 중에 한 개의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학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자가 어떤 말을 했다, 어느 쪽에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쇼라는 교수는 경영 활동을 생산, 유통, 조성 활동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물류 활동이 유통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경영 활동 속에 물류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물류를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물류의 개념을 제시했고 물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이죠. 이런 거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클라크라는 교수는 물적 공급 기능으로서 정의를 했고 교환 기능에 대응하는 유통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그래서 물류 기능의 중요성,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쇼라는 교수는 물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클라크라는 교수는 물류 활동 아닙니다. 물류의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두 학자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코틀러 교수 워낙 유명하죠. 아마 전공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코틀러 교수 모르면은 간첩이죠. 그 정도로 경영학 쪽에서 마이클 포터하고 함께 상당히 그 많은 저술을 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포터 교수와 더불어서 뭐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예, 이 코틀러 교수는 마케팅 활동하고 관련돼서 마케팅을 정의를 하면서 이 상품의 물류 활동을 연결시켜서 정의를 했다는 측면,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드러크 교수는 물류는 경제의 암흑대륙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데 암흑대륙,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즉 미지의 시장, 얼마든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의 암흑대륙이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라든지 파커 교수, 그 다음에 디프 교수. 이 디프 교수는 또 무역학을 전공한 학생들 같은 거 잘 알죠? 우리 흔히 이제 트레이드오프, 상반관계라는 개념, 요 개념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류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자, 트레이드오프는 두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용하고 이익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이익이 높아지도록 어떤 업무 개선을 실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쪽의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요게 이제 상반관계라 정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양계장 같은 데서 산란수를 늘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면 R의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흔히 베니핏이 크면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두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을 움직일 때 이것을 이제 트레이드오프 상반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상반관계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최초로 연구한 학자가 듀프예요. 그래서 이 학자 이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주로 물류 관련되는 학자들은 어떤 쪽에 키포인트를 맞추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앞에 있던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로지틱스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로크레메틱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브루어 교수가 이제 사용한 용어인데, 이 로크레메틱스라는 용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물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이제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이번에 이제 그 로지틱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로크레메틱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브루어 교수가 물류를 로크레메틱스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나를 이 물류 용어를 불러주세요. 브루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상기법을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 로지스틱스 개념 앞에서 했고, 그다음에 머티리얼 핸들링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 용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류관리론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 영역 내에서 물자의 활동 흐름을 이제 머티리얼 핸들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공급 체인만 관리는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전체 그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기업들, 파트너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수요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재고 보유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 흐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경영 관리 기법, 이것을 이제 SCM, 공급 체인만 관리를 한다. 일단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SCM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CM 개념은 자다가 잠꼬대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물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뭐 요거는 과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은행식이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는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정의를 한 세 군데서 했습니다. 미국 마케팅협회, 미국 물류관리협의회, 그 다음 로이스관리협의회에서 했는데, 자, 마케팅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물류의 개념을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일련의 활동,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물류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죠. 반면에 미국 물류관리협의회는 여기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는 이제 제조에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이 마케팅협회에서 물류를 했어요. 근데 물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공급업체에서 제조 생산 공장까지 오는데 원자재나 부자재가 이동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켰어요. 이게 미국 물류관리협의회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공급원으로부터 생산 라인 시작까지에 이르는 활동까지 포함시켰던, 즉 미국 마케팅협회에서 정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원자재 조달에서 생산 과정,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재라든지 분제품이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성품,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류 활동이 필요한데, 그러한 물류 활동을 통합한 전체의 개념으로서 좀 더 확대를 시켰다는 측면, 이게 이제 로지스틱스 관리 협의의 정의죠. 즉 일반적인 로지스틱스 개념에서 일반적인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에서 로지스틱스 개념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물류의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측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물류를 정의한 거는 보통 이제 개별 기업적인 관점이에요. 반면에 일본 통계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물류를 정의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물류와 관련되어진 개념의 차이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나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단원에서 일단 기출문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거는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이고, 뭐, 간단하게 강의만 들어도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걸 보려고 했습니다. 보통 문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어떤 거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요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문제인데 틀릴 수 있어요. 요거는 틀린 걸 찾아냈어요. 물류는 유통 부분에서 수송, 보관하여 포장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물류하고 상류는 다른 개념이랬습니다. 그죠? 물류는 물자 유통뿐만 아니라, 자, 상류의 개념이 아까 말했습니까? 서류라든지 권리 이전, 이런 거와 관련되어지는 게 상류의 개념이랬죠. 따라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서류라든지 금전 이동,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과거에는 1, 2, 3, 4로 안 나오고 가나다라 마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 반면에 2022년 26회 문제, 요즘은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로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습니다. 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은 판매 영역 중심이 아니죠. 전통적 의미의 물류는 물품을 제조,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 그것을 이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한다 했죠. 그래서 판매 영역 중심이 아니죠.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기, 일반이 틀렸어요. 자, 여기에 보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작자 이름이. 그래서 과거에는 한 개의 문제가 전체 학자들을 다 나열을 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라 나오는데 요즘은 어떤 특정한 문제 속에 한 개의 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쇼 교수는 경영활동 안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유통을 한 영역으로 해서 그 전통적인 의미의 물류의 개념을 정의했다. 맞죠? 자, 그리고 법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자, 이 부분은 그 상식적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 물류정책 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기를 봐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틀리게 해서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로지틱스 이 개념, 요 두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